65살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노후를 위해 모았던 5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요? 오늘의 주인공 김순희 씨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두 아들을 키웠어요. 성실하게 살았고 큰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외로움 그리고 누군가의 관심. 그것뿐이었어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특별해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무관심했던 남편과 자신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매력적인 남자 사이에서요. 순희 씨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졌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과 가장 차가웠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순희 씨. 순희 씨의 해 65살입니다.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려주고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은 국을 떠먹곤 했죠. 남편은 퇴직 후에도 바빴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회, 봉사활동까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여보, 오늘도 나가세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동창 모임이야. 저녁 늦을 거야. 남편은 대답도 짧았습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생활 40년, 두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면서 순희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독립하고 남편마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자 순희 씨에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무료한 시간뿐이었어요. 어느 날 순희 씨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실버 등산 모임 회원 모집 마이너스 함께 건강하게 즐겁게 산을 오르실 분을 찾습니다. 순희 씨는 한참을 그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 산을 참 좋아했었죠. 결혼하기 전 친구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설악산, 지리산을 누볐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순희 씨는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등산 모임 관련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아, 네,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북한산으로 가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전화를 받은 총무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순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 그리고 오랜만에 산을 오른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희 씨는 오랜만에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아직 멀쩡했어요. 거울 앞에 선 순희 씨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을 위해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었다는 게. 어디 가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등산 모임 가입했어요. 오늘 첫 모임이에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관심도 걱정도 없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는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위한 날이니까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저는 총무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환하게 웃는 여성이 순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는 순희 씨를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김순희 님이세요. 많이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의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순희 씨는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받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등산이 시작되고 순희 씨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상쾌했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아름다웠어요. 순희 씨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옆에서 함께 걷던 회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랜만에 산에 오르니까 좋네요. 순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턱쯤 올랐을 때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순희 씨도 김밥을 조금 싸왔는데 다들 맛있다며 칭찬해줬습니다. 순희 씨 김밥 정말 맛있어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만들던 거예요. 순희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남자였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임의 부회장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희 씨는 약간 당황하며 악수를 받았어요. 아, 네. 김순희입니다. 처음 오셨는데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네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순희 씨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네며 다시 웃었어요. 수분 보충 잘하셔야 돼요. 산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순희 씨는 생수를 받아들며 민준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등산을 마치고 하산할 때쯤 순희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민준 씨의 친절함이 마음에 남았어요. 하산 후 사람들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순희 씨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했죠. 순희 씨 오늘 어떠셨어요? 다음 주도 나오실 거죠?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도 꼭 올게요. 순희 씨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는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등산 모임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있었어요. 벌써 여러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순희님, 오늘 김밥 너무 맛있었어요.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혼자 빙그레 웃었어요. 65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순희 씨는 이제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푸른 산과 맑은 공기, 그리고 따뜻하게 웃어주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순희 씨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달콤한 꿈으로 시작해서 악몽으로 끝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순희 씨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찾았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것은 이렇게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는 등산 모임에 빠지지 않는 단골 회원이 되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을 오르고 모임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희 씨, 오늘 김밥도 싸오셨어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순희 씨는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거든요. 무엇보다 요리 솜씨가 뛰어나서 항상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 씨와의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부회장으로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준 씨의 관심이 유난히 순희 씨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순희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오늘 코스가 좀 험한데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순희 씨는 정말 젊으신 것 같아요. 65이라고 믿기지 않아요. 순희 씨, 이 약수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물이 정말 달아요. 민준 씨는 항상 순희 씨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회원들도 함께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순희 씨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보인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어느 날 등산을 마치고 하산하는 길에 민준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순희 씨 혹시 다음 주 평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는 좋은 등산로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거든요. 순희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이었으니까요. 평일에요? 물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회원분들도 몇 분 더 초대할 수 있어요. 민준 씨가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순희 씨는 애매하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65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순희 씨는 스스로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준 씨의 관심이 싫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결혼 후 40년 동안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특별함을 민준 씨에게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특별하게 대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순희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후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희 씨, 이번 주 수요일 어때요? 날씨가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다른 분들께도 연락했는데 다들 바쁘시대요. 순희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네, 좋아요. 수요일에 뵐게요. 수요일 아침 순희 씨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어요. 남편은 일찍 나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순희 씨 오셨네요. 오늘 정말 날씨 좋죠? 네, 정말 좋네요. 순희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와 단둘이 있다는 게 낯설었어요. 다른 분들은요? 갑자기 다들 일이 생기셨대요. 괜찮으시면 우리 둘이서 가는 거 어때요? 아니면 다음으로 미룰까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가요. 두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정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민준 씨는 계속 순희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희 씨는 정말 특별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모임에 있는 다른 분들과는 달라요. 뭐랄까 품위가 있고 우아하세요. 젊었을 때 정말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민준 씨의 말에 순희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진심이에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민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턱에 도착해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준 씨는 가방에서 커피를 꺼냈어요. 순희 씨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커피예요. 감사합니다. 순희 씨는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향이 진했어요. 순희 씨, 저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가정생활은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게.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요? 그냥 순희 씨를 보면 뭔가 외로워 보이셔서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글쎄요.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살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기 힘드시겠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순희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순희 씨는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민준 씨가 순희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비슷해요. 이혼한 지 5년 됐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순희 씨 마음이 이해가 돼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순희 씨 혹시 제 번호 따로 저장하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제가 순희 씨 번호 저장해도 될까요? 가끔 등산 정보도 공유하고 싶고 좋은 곳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민준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순희 씨는 자신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번호도 저장했어요. 하산하면서 민준 씨는 계속 순희 씨를 챙겼습니다. 돌부리가 있으면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가파른 길에서는 손을 내밀어 도와줬어요. 순희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죠. 순희 씨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민준 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순희 씨와 함께 있으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순희 씨는 문자를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답장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순희 씨는 특별해요.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순희 씨는 자신이 위험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사람과 마음이 이렇게 멀어진 게. 순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민준 씨와의 문자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등산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순희 씨 생각이 나요. 순희 씨는 제 하루의 활력소예요. 민준 씨의 문자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도 점점 그 문자들을 기다리게 됐어요. 모임의 다른 회원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랑 민준 씨랑 친하신가 봐요. 미경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모임 회원이잖아요. 순희 씨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민준 씨가 워낙 사교적이라서 다들 친하게 지내잖아요. 미경 씨의 말에 순희 씨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질투심도 느꼈어요. 민준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거라면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을까? 그날 저녁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희 씨, 제가 전화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순희 씨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희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혹시 자신에게 고백이라도 하려는 걸까?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요. 순희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순희 씨는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 만남이 순희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민준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희 씨는 민준 씨가 정한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순희 씨, 여기 앉으세요. 민준 씨가 구석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어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순희 씨가 좋아요. 순간 순희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어요. 순희 씨는 다른 분들과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민준 씨,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순희 씨의 마음이 궁금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 씨가 순희 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희 씨는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민준 씨가 좋긴 해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저는 결혼했고 두 아들도 있어요. 순희 씨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남편분은 순희 씨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순희 씨는 그냥 함께 사는 동거인일 뿐이에요. 민준 씨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순희 씨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요. 순희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준 씨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순희 씨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굴었네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민준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모임의 회원이었지만 둘만 아는 비밀이 생긴 거예요. 민준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순희 씨 생각하면 하루가 행복해요. 보고 싶어요. 순희 씨도 점점 민준 씨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났어요. 등산도 함께 가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순희 씨,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제가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성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민준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000만 원 정도인데. 은행 대출은 한도가 다 찼고 카드 대출도 어렵고요. 다음 달이면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이 문제예요. 순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순희 씨. 제가 괜한 말을 꺼냈네요. 순희 씨한테 부담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민준 씨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제게 여유 자금이 좀 있어요. 다음 달에 갚으신다고 하셨죠? 정말요? 순희 씨,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이자는 괜찮아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순희 씨는 그렇게 민준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남편 몰래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요. 순희 씨, 정말 고마워요. 순희 씨는 제 은인이에요. 민준 씨가 순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죠. 순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서 돈을 갚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 씨, 저번에 빌려드린 돈은?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요? 죄송해요.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요.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괜찮아요. 순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더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순희 씨, 제가 정말 죄송한데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세금 문제로 계좌가 묶였어요. 그래서 저번에 빌린 돈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려면 2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이것만 해결하면 계좌가 풀리고 제 돈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순희 씨한테 빌린 돈까지 다 갚을 수 있고요. 민준 씨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갑자기 그 큰 돈을. 순희 씨, 저 정말 힘들어요. 순희 씨밖에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준 씨가 순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희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순희 씨는 결국 남편 몰래 적금을 깨서 민준 씨에게 2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이제 총 3천만 원이었어요. 순희 씨, 정말 고마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민준 씨는 눈물까지 보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혹시 자신이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순희 씨는 인터넷으로 연애 사기를 검색해 봤습니다. 나오는 사례들이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아니야,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순희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준 씨를 믿고 싶었어요. 다음 날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희 씨, 오늘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희 씨는 기대를 안고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계좌가 풀렸어요. 다음 주면 거래처에서 대금도 들어오고요. 순희 씨한테 빌린 돈 다음 주에 꼭 갚을게요.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순희 씨도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 제가 감사의 표시로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돈만 갚아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순희 씨는 제 은인이에요. 꼭 보답하고 싶어요. 민준 씨의 말에 순희 씨는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역시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덫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이 상상도 못할 금액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순희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민준 씨, 저번에 말씀하신. 아, 순희 씨. 미안해요. 거래처에서 또 대금 지급이 늦어진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민준 씨에 대한 감정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순희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다른 남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준 씨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였거든요. 3천만 원을 빌려준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순희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야겠어요. 순희 씨가 결심하고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순희 씨,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민준 씨를 믿기가 어려워요. 돈도 돈이지만 계속 거짓말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희 씨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순희 씨,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순희 씨한테 숨긴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순희 씨.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민준 씨가 순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는 손을 뿌리쳤어요. 민준 씨 이제 그만해요. 돈이라도 돌려주세요.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순희 씨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이요? 금액이 얼마인데요? 5억 원이요. 5억 원이요? 순희 씨 그거면 충분해요. 아니 그거로 최고 등급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 동의 없이는 못 빼요. 순희 씨 명의도 있잖아요. 절반만이라도 빼서 투자하세요. 1년 후에 몇 배로 불려서 다시 넣으면 돼요. 남편분은 모르실 거예요. 민준 씨의 말에 순희 씨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억 원의 노후 자금, 그것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년만 투자하면 몇 배가 돼요. 그럼 다시 넣으면 돼요.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준 씨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다음 날 순희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후 자금 중에서 2억 원을 찾고 싶은데요. 고객님, 이건 공동명의 계좌인데 큰 금액을 인출하시려면 제 명의로도 되어 있잖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순희 씨는 간신히 설득해서 2억 원을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 씨 2억 원 마련했어요. 정말요? 순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 투자로 인생이 바뀔 거예요. 민준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좌 번호 알려주세요. 순희 씨는 그렇게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거액이 사라졌어요. 순희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희 씨 투자 완료됐어요. 축하해요. 이제 부자 되실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 축하 한잔해요. 순희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두려워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노후 자금 계좌에는 3억 원만 남아 있었어요. 2억 원이 사라진 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여보 왔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 순희 씨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남편은 평소처럼 무심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무심함이 오늘따라 고마웠어요. 만약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테니까요. 그날 밤 순희 씨는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들고 소리치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돼. 1년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순희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억 원을 투자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 좋은 소식만 전했어요. 순희 씨 벌써 수익률이 30% 올랐어요. 이 추세면 예상보다 빨리 목표 달성할 것 같아요. 순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역시 투자를 잘한 것 같았어요. 등산 모임도 계속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친절했고 다른 회원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순희 씨 요즘 표정이 밝으신데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요. 순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투자 수익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2달째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희 씨 친구가 조기 환매를 제안했어요. 지금 환매하면 50% 수익을 보장한대요. 정말요? 그럼 지금 환매할까요? 순희 씨는 솔깃했습니다. 2억 원이 3억 원이 되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1년 채우면 최소 3배는 되니까요. 조급하게 굴 필요 없어요. 민준 씨가 조언했습니다. 그럼 계속 기다릴게요. 순희 씨는 인내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등산 모임에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 씨 오늘 왜 안 나왔어요? 순희 씨가 미경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몸이 안 좋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동안 쉬신대요. 그러세요? 순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 씨 괜찮으세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순희 씨는 초조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민준 씨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 씨가 살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등산 모임 명단에 있었거든요. 순희 씨는 민준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원룸 빌라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308호에 사시는 분 보셨어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 일주일 전에 이사 가셨어요.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이사를 가셨다고요? 순희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손이 떨렸어요. 민준 씨의 모든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먹통이었고 문자는 전송되지 않았어요. 안 돼. 순희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투자 계약서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영어로 된 복잡한 문서였어요. 인터넷으로 번역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계약서에 적힌 회사 이름을 검색하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어요. 이게 무슨... 순희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금을 송금했던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조회해보니 개인 계좌였어요. 회사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홍콩 부동산 개발 높은 수익률 모든 게 사기였습니다.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2억 원, 그것도 남편 몰래 뺀 노후 자금 2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순희 씨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어떤 사기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만남, 투자 이야기, 송금한 돈까지. 계좌 번호와 계약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 조직들은 보통 여러 차례 계좌를 거쳐서 돈을 빼돌리거든요. 그럼 제 돈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경찰관의 말에 순희 씨는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희 씨의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전화 왔던데? 노후 자금 계좌 관련해서요. 남편의 말에 순희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대출 이자 자동 이체가 안 된다던데. 무슨 일이에요?
아, 그게. 순희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노후 자금 계좌에서 뭘 쓴 거예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남편이 통장을 빼앗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2억 원이나 빠져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기. 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거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민준 씨, 돈을 빌려준 것, 투자 이야기, 그리고 사기를 당한 것까지.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희 씨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노후 자금이었다고요. 남편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제가 돈을 갚을게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떻게요? 65 나이에 무슨 일을 해서 2억 원을 갚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순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돈을 빌려줬다고요? 당신이 정말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희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발. 지금 당장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가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추웠어요. 하지만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 컸습니다. 민준 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집도 비었고 등산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친절함도 관심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순희 씨의 돈을 노린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며칠 후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미경 씨가 다가왔어요. 순희 씨, 민준 씨 연락 안 돼요? 다른 회원들도 연락이 안 된대요. 특히 민준 씨한테 돈을 빌려줬던 분들이 난리예요. 다른 분들도요? 순희 씨는 놀랐습니다. 네, 최소 3명은 되는 것 같아요. 다들 투자 이야기를 듣고 돈을 줬대요. 순희 씨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민준 씨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쓴 거였습니다. 순희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민준 씨에게 순희 씨는 그저 여러 먹잇감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순희 씨는 등산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남편의 분노가 무서웠습니다. 순희 씨는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신세를 질 수는 없었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예전의 집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를 맞이한 것은 냉랭한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순희 씨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밥 먹어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도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어요. 순희 씨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일자리라도 구해볼게요.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순희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됐어요. 남편의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순희 씨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봉투 하나를 순희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서류를 봤어요.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혼 협의서예요. 사인하세요. 남편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농담이죠? 진짜로 이혼하자는 건 아니죠? 순희 씨는 울먹였습니다. 농담으로 보여요? 저는 진심이에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순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요? 당신이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가 40년을 함께 모은 돈이에요. 노후를 위해 아껴온 돈이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혼까지는. 그리고 다른 남자요. 당신이 다른 남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같이 다니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게 결혼한 사람이 할 짓이에요? 남편의 말에 순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바보였어요. 바보? 바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배신한 거예요. 저를, 우리 가정을 배신한 거라고요. 배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예요? 외로워서요? 누가 안 외로워요? 저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말이 순희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돈도 갚을게요. 어떻게 갚아요? 말해봐요. 65 나이에 무슨 일을 해서 2억 원을 갚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따졌습니다. 순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벌써 대출 이자도 연체됐어요. 집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당신이 받은 대출 때문에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됐어요. 저는 이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사인하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은요? 우리 아들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순희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들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사실대로요.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집안 재산을 날렸다고. 안 돼요. 아들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 왜요? 당신이 한 짓을 왜 숨겨요? 아들들도 알아야 해요. 엄마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남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순희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여보, 제발. 제발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이혼한다고 하시는데. 아들아. 순희 씨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던데 그게 정말이에요?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얼마나 잃은 건데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2억 원. 2억 원이요?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큰아들의 목소리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사기인 줄. 투자라고 해서. 엄마, 그 나이에 무슨 투자를 그렇게 함부로 해요? 아빠랑 상의는 했어요? 그게 상의도 안 하고 노후 자금을 함부로 쓴 거예요? 엄마, 실망이에요. 큰아들의 말에 순희 씨는 더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못 도와드려요. 저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알아. 알아. 그리고 이혼은 아빠 마음 이해해요. 저도 엄마 입장이었으면 참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큰아들도 남편 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그렇게 쉽게. 아들들마저 순희 씨를 비난했습니다. 아무도 순희 씨 편이 아니었어요. 순희 씨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결국 순희 씨는 이혼 협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산이 남은 게 없어요. 집은 남편 명의고 저는 받을 게 없어요. 순희 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위자료는요? 그것도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순희 씨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어요. 순희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개인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아들들을 키웠던 곳이고 가족의 추억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안녕. 순희 씨는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남편의 인기척이 들렸지만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순희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가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5의 나이에 이혼녀가 되어 집을 떠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순희 씨는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혼 후 손에 쥔 돈은 통장에 남아있던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없고요. 고시원 주인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희 씨는 그곳에 방을 잡았습니다. 방 크기는 2평 남짓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이었습니다. 처음 방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을 순희 씨는 잊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좁은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니. 이게 내 인생이구나. 순희 씨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이전 입주자가 남긴 흔적들이 있었어요. 낙서도 있고 얼룩도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순희 씨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65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집안일만 했어요. 주부였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면접마다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결국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빌딩 청소였습니다. 새벽 5시까지 나오셔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면 4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정도였어요. 고시원비 30만 원을 내고 나면 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새벽 5시 순희 씨는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65의 몸으로 청소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 이쪽 화장실 좀 다시 닦아주세요. 깨끗하지 않아요. 청소 반장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희 씨는 다시 화장실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았어요.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드러웠던 손인데.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준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점심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 하나가 한 끼 식사였어요. 예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1,000원이 이제는 소중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청소 일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전단지 돌리기, 식당 설거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시네요. 일이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순희 씨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괜찮으면 계속 하시고. 순희 씨는 식당에서 저녁 시간에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9,000원이었어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일하면 36,00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 일하니 몸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 중 한 명이 순희 씨를 알아봤습니다. 순희 씨? 김순희 씨 맞죠? 순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봤던 회원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그냥 용돈이나 벌려고요. 순희 씨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요즘 모임에 안 나오시던데 바빠서 그러셨나 봐요. 네, 그렇게 됐어요. 순희 씨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그 식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을 또 만날까봐 두려웠어요.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더 먼 곳이었지만 아는 사람을 만날 위험이 적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순희 씨는 여전히 하루 2번 일을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싼 기침약을 사서 먹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순희 씨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순희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들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테니까요. 열이 너무 높아서 결국 응급실에 갔습니다. 폐렴이에요.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은 돈이 얼마나 드나요? 건강보험 있으시죠? 그럼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100만 원 순희 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입원 안 하면 안 될까요? 상태가 안 좋으세요.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결국 순희 씨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니 통장에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퇴원 후 순희 씨는 고시원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방세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고시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순희 씨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달도 늦었고.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주인의 말이 냉정했습니다. 순희 씨는 급하게 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시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짐 챙겨서 오늘 안으로 나가주세요. 순희 씨는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큰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찜질방으로 갔어요. 하룻밤 자는데 10,000원이었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숙자, 일용직 노동자, 집 없는 사람들. 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 됐구나.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서 울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다음 날 순희 씨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살 곳이 필요해요. 그리고 생활비도. 순희 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신청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심사가 있고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순희 씨는 아들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들들은 저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도 부양 의무자 조사는 해야 해요. 순희 씨는 절망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이 갈 거라는 생각에 신청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국 순희 씨는 쪽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이었어요. 방 크기는 2평도 안 됐습니다. 고시원보다 더 열악했어요.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샤워는 동네 목욕탕에 가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어요. 방음도 안 돼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이게 내 집이야. 순희 씨는 낡은 이불을 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여전히 쪽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청소 일과 설거지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관절염이 생겼고 허리 디스크도 왔어요.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먹고 살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봤습니다. 노인 대상 투자 사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등산 모임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접근해 허위 투자를 권유하고 수백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순희 씨는 뉴스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온 사진을 봤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순희 씨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가 잡혔다는 것.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희 씨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희 씨 피해자 명단에 올라 계신데 진술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순희 씨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준 씨를 대면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진술은 해야 했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죠? 처음 빌려준 돈 3천만 원, 투자금 5천만 원, 추가 투자금 2억 원. 총 2억 8천만 원입니다. 순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금액이 크시네요.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인들이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경찰의 말에 순희 씨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되나요? 징역은 확실히 받을 겁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형량도 클 거예요. 민준 씨가 감옥에 간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재판에도 갔습니다. 민준 씨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그 잘생기고 친절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눈을 피했어요. 순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나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집을 잃었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입니다. 재판장의 말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준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순희 씨의 인생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순희 씨처럼 노후 자금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2억을 잃었어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3억. 집까지 팔았어요. 이제 월세방에서 살아요. 또 다른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외로움, 관심에 대한 갈망, 그리고 욕심. 그것이 모두를 같은 함정에 빠뜨렸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 같은 사람의 관심에 쉽게 넘어갔어요. 누군가 자신을 특별하게 봐준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었어요. 1년만 투자하면 몇 배가 된다는 말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기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젊었을 때라면 의심했을 일들을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없었고 아들들과도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렸고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파국으로 이어졌어요. 순희 씨는 지금도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67이 된 지금도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등산로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민준 씨와 함께 올랐던 산이에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파국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순희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도 등산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가입했더라도 민준 씨의 관심을 경계했을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단호히 거절했을 거고 투자 이야기는 남편과 상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순희 씨는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해요. 요즘 순희 씨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의심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순희 씨의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알아요. 막상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관심은 사람을 눈멀게 하고요. 욕심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노년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기, 투자라는 이름의 함정, 그리고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만드는 비극. 순희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하러 갑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지만 일을 멈출 수 없어요. 가끔 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뭐였을까? 민준 씨를 만난 것? 돈을 빌려준 것? 투자를 한 것? 아니요, 그것들은 다 결과였어요. 진짜 실수는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자신만의 삶을 찾지 못한 것,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 한 것. 그것이 진짜 실수였어요. 순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민준 씨 같은 사람을 만나고 달콤한 말에 속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쉬운 돈은 없다는 것, 가족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희 씨는 오늘도 좁은 쪽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순희 씨의 시간은 그날 민준 씨를 만난 그날에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욕망이 빚은 파국. 그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요. 순희 씨는 때때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은 이제 완전히 늙어버렸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어요. 이게 나야? 순희 씨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래도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일 뿐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쪽방은 너무 추웠어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방에 사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순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에도 익숙해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을 사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순희 씨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추운 겨울날일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엄마,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만나자는 말도 밥 먹자는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니까요. 아들아, 너도 건강해라. 사랑한다. 순희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꼭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되자 쪽방촌은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술 취한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순희 씨는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들으며 순희 씨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기억. 남편이 트리를 준비하고 자신은 케이크를 구웠어요.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좋아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행복했던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순희 씨는 남편에게 더 잘했을 거예요. 대화도 더 많이 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더 가졌을 겁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을 거고 둘이서 함께 취미를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희 씨는 68이 되었어요.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현기증이 심했거든요. 순희 씨, 괜찮으세요? 동료가 달려왔습니다. 응, 괜찮아. 잠깐 쉬면 돼.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응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뇨가 심하시네요. 그리고 혈압도 높고요.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위험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요? 당연하죠. 그리고 식단 조절도 필요하고요. 약값은 얼마나 하나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10만 원 순희 씨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건강을 잃으면 일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약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편의점 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희 씨는 공원을 걷곤 했어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꽃구경을 갔던 기억이 났어요. 여보. 순희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그냥 문자라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보, 벚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우리 함께 보러 갔던 게 기억나네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지우고 또 쓰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순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혼자 걷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허리도 조금 굽은 것 같았고요.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거든요.
모든 걸 망쳐버린 자신이 남편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었어요. 남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그 모습을 눈물로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희 씨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노년의 외로움, 관심에 대한 갈망, 그리고 경제적 불안이 만나면 사람들은 쉽게 함정에 빠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금융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도 수천억 원에 달하고요. 피해자들 대부분은 순희 씨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나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가 약해진 상태에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으면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둘째, 정보의 부족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은 사기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경제적 불안입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에 혹하기 쉽습니다. 넷째, 소통의 부재입니다. 가족과 중요한 결정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할 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쉬운 돈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외로움이 사기의 문을 열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노년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그것이 진짜 노후 자산입니다. 순희 씨는 오늘도 쪽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청소를 하러 갑니다. 몸은 아프지만 멈출 수 없어요. 때때로 순희 씨는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해요. 순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순희 씨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가장 위험한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노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외로워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행복은 큰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순희 씨처럼요.